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7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예, 문경환 기자님, 수학 잘하시나요? 수학이요? 예. 옛날엔 잘했죠. 아. 지금은 뭐 다 잊어버렸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과 나와가지고 수학이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수학을 뭐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닌데 문과에서도 예. 약간의 이제 특히 이제 수투,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수투일 거예요. 예. 네. 수투 이렇게 가면 뭐 잘 모르겠다.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뭐 수학 얘기를 갑자기 또. 네, 지금 수학 얘기를 드린 거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그 7월 4일부터 16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56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IMO. 네. 제가 여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한번 나가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국에서 먼저 대표를 뽑거든요. 네네. 여기 나갈 사람 팀을 이제 뽑는데 이제 대표를 뽑는 시험을 이제 보러 갔죠. 네. 이제 학교에서 먼저 시험을 받고, 근데 학교에서는 어차피 이제 나갈 사람들이 몇 명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시험을 봤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거기 안 속해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나 어떻게 됐냐고, 나 떨어진 거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너 건 채점 안 했는데? 왜 채점 안 했습니까? 너 안 갈 거 아니었어? 네,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는 그 물리경 시대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나만 하지 두 개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채점도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쫄라가지고, 그래, 채점은 매달라고 궁금하지 않냐고. 그래서 채점 매가지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가가지고, 보통 여기 가면은 한 대여섯 문제가 나와요. 네.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 주거든요. 네. 한 문제 풀고 왔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다른 거는 뭘 물어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 문제도 맞춘 건 아니고요. 질문이 뭔지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건 수학 경시대회가 아니라 언어 영역과 수학 경시대회를 합친 거 아닙니까? 아니, 영어로 나오는 건 아닌데, 문제 자체가, 그냥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이게, 뭐랄까요. 우리와는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머리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식의 문제가 쭉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경시대회가 7월 4일부터 16일까지 태국에서 열렸는데요. 이 대회가 사실은 1959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56번째 진행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얘기를 꺼낸 건 북한이 이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다. 4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번에 대회에 104개의 국가가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4등을 차지했다라고 해서 이건 좀 상당히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수학 올림피아드는 대학생 미만만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이번에 이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미만의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6명 정도가 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4위를 했다는 건 전 세계 청소년 수학에서 4번째로 잘하는 나라다. 이걸 그렇죠. 이제 인정받은 거다. 네, 상당히 잘하는 나라다 이렇게 인정받은 거죠. 그러네요. 예, 이 대회에서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85점으로 1위를 했고 중국이 181점.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 161점. 야. 그다음에 북한이 156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그럼 미국 빼면 나머지는 다 이 동북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휩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단한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승 많이 했다고 그래요. 원래? 예. 거긴 숫자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수학 잘하는 사람만 모아도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를 보였다고 그래요. 이번엔 오히려 미국이 1위에 차지한 게 약간 특이하다라기보다는 좀 의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변이 발생했다.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도 이런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라든지
여러 이제 올림피아드들이 있어요. 네. 청소년들 결혼은. 근데 이 순수 과학 분야? 네. 이런 분야에서는 원래 저기 사회주의권이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장 이게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 분야를 많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런 사실 이제 수학 여기 나오는 수학 문제들을 보면서 이걸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권에서는 근데 이제 순수과학을 이렇게 좀 상당히 비중 있게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이제 구소련 시절에 소련도 상당히 실력이 좋았는데 네. 요즘 뭐 러시아는 뭐 순위에도 안 들어가네요. 러시아는 10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걸로. 그나마 그래도 네. 뭐 명함은 내밀 수 있군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주의권이 이런 거 순수 과학이나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5위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일단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동양권이 매우 강하다. 그다음에 사회주의권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결과였던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이 미국, 중국, 한국 다음에 북한이 4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번 대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4개의 나라가 참석을 했고요. 네. 577명이 참가를 해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당 5명, 6명 이 정도 네. 딱 참석한 거네요. 네, 그렇죠. 6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6명은 다 나온 나라가 있고 몇 명 못 나온 나라가 있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게 언제부터 그럼 이 대회에 참석한 건가요? 네, 북한은 1990년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1988년에 첫 참가를 했고 북한은 1990년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는데 한국은 쭉 이제 88년 이후 쭉 참가했던 것 같고 북한이 약간 특이하게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참가했다가 네.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 10년 이상 참가를 안 했네요? 네. 오,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네. 이때가 가장 어려웠을 시기니까 또 권한행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되는데 딱 그 기간이긴 하네요. 네,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부터 다시 이제 쭉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선수들도 6명이 참가를 했는데 네. 영어로 딱 돼 있어가지고 네. 이 북한이 영어를 읽는 것과 우리가 읽는 게 약간 달라서 정확한 네. 이름인지는 알 수가 없는. 정확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 최성영 너무 경상도 발음인데요. 최성영, 전금송, 강성혁, 리일명, 리정열, 리명혁 이렇게 6명이 참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회 결과를 보니까 북한은 3명이 금메달을 받고 나머지 다른 3명은 은메달을 받았다. 우와, 그럼 6명 다 메달을 받은 거네요? 메달을 다 받았다는 거죠. 야. 이 중에 이제 리명혁 선수가 학생이겠죠. 학생이 총점 42점 중에 31점 얻어서 공동 10등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얘 제일 잘했다는 거죠? 네, 이 북한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이 제일 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수를 매기는 게 제일 잘한 사람이 공동 10등인데 전체 순위는 4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계를 낸 거죠. 모든 학생들이 점수 합계를 냈을 때 156점이 나왔던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이 이 리명혁 학생인데 공동 10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에 북한이 4등을 차지했는데 사실 북한이 12번 정도 이 대회에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꾸준히 20위 안에 드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거둔 4위가 역대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예. 이전에 가장 좋은 성적은 2009년에 있었던 대회였는데 그때는 5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잘하는 편이네요, 원래부터.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번 대회보다 더 잘했던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북한이 실격을 당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기록에 남진 않았다고 합니다. 실격을 당했다는 건 이제 보통 체육대회에서 이 실격을 당하는 건 약물 투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행위라든지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여기서는 있는데 부정행위를 했다, 뭐 컨닝했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이제 의혹을 받은 거죠.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0년 51회 대회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비공식 기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한 학생들이 받은 점수 합계를 내보니까 중국에 이어서 2등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엄청 잘한 거네요? 엄청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실격 당하면서 이게 기록이 남지 않게 됐죠.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이게 약간 논란이 됐더라고요. 이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틀 동안
세 문제씩 치르는데 예. 4시간 반씩 시간을 투여해서 시험 치르는데 총 6문제를 예, 이제 총 이틀 6문제를 동안. 풀고 한 문제당 7점씩입니다. 그래서 예. 한 학생이 받는 점수는 최대가 42점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어찌됐건 첫날 시험 중에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그래요. 네. 이 증명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모범 답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을 증명하는 뭐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모범 답안이다. 뭐 이렇게 답안지가 그렇게 작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증명 문제고 뭐 이런 걸 증명해라라고 예.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네. 예, 이게 모범 답안으로 인정을 해준다. 네,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북한의 참가 학생 중에 4명이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못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 나라 학생 4명이 이렇게 풀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이거 혹시 네. 문제가 사전 유출됐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서로 간에 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그래요. 의심을 받게 됐고 네. 부정행위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돌았던 거죠. 네. 공교롭게도 그 전에 있었던 대회 때도 그 북한 학생이 네. 시험 치다가 너무 자주 화장실 왔다 갔다 해서 네. 부정행위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실격 처리. 네, 그때 실격 처리되지 않았죠. 아, 그때는. 예. 그런데 그 전 대회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까 단장들이 예. 다 좀 흥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각 나라 단장들의 모이는 회의가 열려가지고 실격 처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아니 근데 이게 실격 처리를 하려면 부정행위라는 게 정확한 증거가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너무 잘 풀었어. 의심되는데 부정행위 한 거 아니야? 너 실격. 이거는 약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항의를 하고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도 해명할 뭐 기회를 달라, 예. 뭐 이런 항의도 하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실격 처리를 됐는데 야.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이 대회를 참가했잖아요. 네. 서울대 김명환이라는 교수가 네. 이와 관련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실격 처리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 다소 이렇게 좀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격한 뒤에 한국 팀을 비롯해서 몇몇 팀이 이건 실격을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북한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이 부정행위를 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한 국가가 절반이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첫날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무려 4학생이 모범 답안처럼 풀다 보니까 그 각 단장들이 성적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급하게 실격 처리를 했다. 좀 이런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때 당시에도 그 다른 팀들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된 네. 일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영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북한이 너무 잘하는 것을 의심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이런 의심을 받았고 이 이전에도 실격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더 의심을 받았고 국제대회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룹에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7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2010년에 이거 2등을 할 뻔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이제 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를 보니까 유사 문제를 풀어보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런 유형을 파악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도 이게 문제예요.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잘하니까 의심을 받네. 네. 좀 안타깝네요. 네. 아무튼 북한의 이 청소년들이 수학에서 상당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건 네. 뭐 같은 이제 민족으로서 또 한국도 잘했으니까 네. 이게 남북이 힘을 합치면 1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제일 잘한 학생의 점수가 40점. 42점 만점에 40점을 오, 거의 만점인데요? 네. 그렇게 3등을 했다고 그러고, 예. 1등을 한 학생은 캐나다의 알렉스 송이라는 학생인데, 네. 이 학생도 중국계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이름 알렉스 말고 본명을 보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42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거의 수학 천재겠죠? 야, 그러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이 대회에 5년 연속 참가를 했고, 네. 5년 연속 금메달 땄다. 아니, 5년 연속이면 이게 이제 고등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는 거니까 중학교 그렇죠. 때부터 참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중2 때 뭐 이렇게 오. 했다고 손치더라도 대단한 수학 천재인 거죠, 이 학생은. 완전 천재인데? 네. 그래서 계속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야, 이런 거 보고 이제 사기 캐릭터라 그러죠? 어쨌든 이 학생이 이제 1위를 하고
중국 학생이 2위를 하고 한국의 학생이 3위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 그 1등한 학생은 공동 10등이었으니까 점수 차이도 좀 나고 북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출하게 몇 명이 잘한 게 아니라 네. 6명이 골고루 잘해서 평균 성적은 네. 4위를 차지한 그런 특수증이 네. 있네요 또. 그렇게 인정을 해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민족의 또 두뇌, 뛰어난 두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저는 뭐 수학 못하지만, 어쨌든, 이 수학 잘하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3위, 4위를 차지했던 이 모습이 참 보기 좋아가지고,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 받은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